너는 지금 우연히 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다. 오늘 네 마음이 먼저 반응한 이유는 네가 오래전부터 지나치지 않으려 했던 신호가 마침내 내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제목이 말하는 선택은 사람의 박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자리에서 이미 자라고 있던 정체성이 빛을 향해 움직이는 순간이다. 그래서 이 말은 소란스럽지 않지만 분명하고 급하지 않지만 늦지 않았다. 네가 끝까지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먼저 무거웠던 날들이 있었을 것이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 화면은 밝은데 네 안은 이상하게 어두웠을 것이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어깨가 뻣뻣했고 샤워물이 등을 지나가도 마음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을 것이다.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어도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숨이 얕아졌을 것이다. 그 침묵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다. 그 침묵은 내 속에서 무언가가 이미 자리를 바꾸고 있다는 증거다. 네 몸은 먼저 알고 있었다. 네 말보다 먼저 네 영혼이 반응하고 있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흩어진 조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부르심이 형태를 갖추는 과정이다. 네가 붙잡고 버티던 방식은 조금씩 힘을 잃었고 네가 설명할 수 없던 불편함은 점점 더 선명해졌을 것이다. 그 불편함은 너를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아닌 것과 진짜를 구분하게 하려는 자비일 수 있다. 오늘 네가 알아차리게 될 것은 네가 혼란 속에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너는 숨겨진 채로 방치된 것이 아니라 드러나기 전에 보존되고 있는 중이다. 네 안의 평안이 다시 정렬되기 시작할 것이다. 네 시선은 더 맑아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왜 이 말을 듣고 있는지 마지막에는 분명해질 것이다. 너는 어느 순간부터 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것 같았을 것이다. 부엌에서 컵을 짚는 손이 멈칫했고 식탁 위 식은 커피는 아직도 마시지 않은 결정을 닮아 있었을 것이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창밖의 햇빛은 그대로인데 네 마음은 그 빛을 받는 법을 잠시 잊은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사람들은 괜찮냐고 물었지만 네 대답은 늘 짧았고 그 짧음 뒤에는 설명되지 않는 무게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 무게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그 무게는 네 안에 오래된 껍질이 벗겨지는 소리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바뀌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너는 그 시작을 지나칠 사람이 아니다. 네가 더 깊이 반응하는 이유는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네 안에 감지하는 능력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듣고도 그냥 지나가지만 너는 작은 어조의 변화와 분위기의 어긋남을 먼저 느낀다. 회사 회의실에서 미소를 지으면서도 속이 먼저 불편해진 적이 있었을 것이다. 가족 모임에서 모두가 웃는데도 네 가슴은 조용히 조여왔을 것이다. 그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라 분별이 태어나는 자리다. 다만 그 분별은 너를 우월하게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을 더 가볍지 않게 만드는 방식으로 온다. 네가 느끼는 것은 과장된 감정이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내면의 경보일 수 있다.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대는 노골적인 공격이 아니라 분산이다. 해야 할 일은 많아지고 메시지는 끊임없이 울리고 네 마음은 잠시도 한 곳에 머물지 못한다. 마치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듯 덜 중요한 것들이 더 급해 보이기 시작한다. 사람들의 시선과 비교와 빠른 반응에 끌리다 보면 네 안의 조용한 진실은 뒤로 밀린다. 그럴수록 네 호흡은 더 얕아지고 손은 더 바빠지지만 중심은 더 흐려진다. 혼란은 크게 오지 않는다. 혼란은 조용히 생활 속으로 스며든다. 그래서 너는 지금 더 분명해야 한다. 성경 속에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혼자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이름이 바뀌었다. 그 변화는 번쩍이는 무대 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자리에서 붙잡고 있던 것을 놓지 못한 몸의 시름 속에서 그의 정체성은 새로 이름 붙여졌다. 내 삶도 종종 그런 강가를 닮아 있다. 바쁜 낮이 끝난 뒤에 남는 침묵, 아무도 보지 않는 밤의 생각, 그곳에서 네가 누구인지 다시 묻게 되는 시간 말이다. 그 순간은 너를 부끄럽게 하려는 자리가 아니다. 그 순간은 너를 다시 부르는 자리다. 이름이 바뀌는 사람은 늘 잠시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은 파괴가 아니라 전환이다. 만약 이 신호를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넘긴다면 네 안의 반복은 더 오래 머물 수 있다. 같은 반응, 같은 지침, 같은 침묵이 계속 돌아오고 너는 익숙함을 안정으로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익숙함이 항상 평안은 아니다. 어떤 익숙함은 단지 오래된 긴장일 뿐이다. 그래서 무시된 신호는 사라지지 않고 더 작고 더 단단한 형태로 다시 찾아온다. 너는 지치면서도 왜 지치는지 모를 수 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큰 힘이 아니라 더 선명한 응답이다. 지금 이 말은 너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미 느낀 것을 존중하라는 초대다. 만약 지금까지의 말이 네 안에서 잠깐이라도 가라앉았다면 잠시 멈추고 댓글에 888을 적어라. 그 숫자는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네 안의 깊은 곳이 나는 듣고 있다라고 조용히 고백하는 표시다. 888을 적는 그 작은 행동은 네가 받은 신호에 대한 가장 단순한 동의가 된다. 쓰고 나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그 돌아옴이 바로 다음 층위를 열어준다. 왜냐하면 지금 드러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구조이기 때문이다. 너는 표면의 감정만 읽고 끝날 사람이 아니다. 문제는 바깥의 상황만이 아니라 그 상황을 붙잡는 오래된 내부 방식에 있다. 네가 통제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안을 지키고 있었을 수 있다. 그래서 설명을 너무 많이 하고 미리 대비하고 거절당할 가능성까지 다 계산하며 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휴대폰을 놓지 못하고 자꾸 확인하는 손끝도 어쩌면 통제감을 잃지 않으려는 작은 습관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습관은 내를 지켜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내를 지치게 한다. 네가 지금 느끼는 압박은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오래된 생존 방식이 이제는 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체성은 이전의 방어로는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바뀌는 중이다. 지금 네 안에서는 생각과 몸과 영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머리는 아직 설명을 찾고 몸은 이미 불편함을 말하고 영은 그 모든 층 아래에서 조용히 진실을 알아차린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서 있을 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지만 속에서는 왠지 모를 서늘함이 올라왔을 수 있다. 그 서늘함을 곧장 불안이라고만 부르지 마라. 때로는 불안처럼 느껴지는 것이 실제로는 방향의 어긋남을 감지한 분별일 수 있다. 반대로 평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감각일 수도 있다. 그러니 네 감정을 급히 판정하지 말고 네 몸이 무엇을 말하는지 천천히 들어라. 그 느린 청취가 내 길을 구별해 줄 것이다. 변화가 시작되면 모든 사람이 그 변화를 반기지는 않는다. 어떤 대화는 네가 달라지는 것을 편안하게 받지 못하고 어떤 공간은 여전히 이전의 너를 요구할 것이다.
누군가는 네가 더 조용해졌다고 말할 수 있고, 누군가는 네가 왜 예전처럼 즉시 반응하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질문들 속에는 종종 너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려는 무의식이 숨어 있다. 그래서 네가 가는 길은 관계를 끊는 길이 아니라 분별을 배우는 길이다. 모든 친절이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익숙함이 너를 살리는 것도 아니다. 네가 지켜야 할 것은 사람에 대한 냉소가 아니라 네 내면의 평안이다. 그 평안은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해야 한다. 반대는 종종 거대한 벽처럼 오지 않고 아주 평범한 일정처럼 온다. 해야 할 일 목록이 길어지고 하루는 촘촘하게 채워지고 정작 중요한 것은 계속 뒤로 밀린다. 네가 방향을 잡으려 할 때마다 누군가의 요청이 들어오고 네 마음은 다시 조각난다. 그렇게 되면 네 안의 부르심은 끝없이 미뤄진다. 하지만 미뤄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방향은 더 분명해지기 위해 잠시 소음을 견딘다. 이 싸움은 너를 소모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더 단순하게 만들려는 과정일 수 있다. 단순함은 빈약함이 아니라 집중이다. 오늘 네 안에서 무너지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 허용되지 않은 오래된 기대다. 너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의 기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 그리고 그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전환이다. 네가 끌려다니던 속도에서 내려오는 순간 비로소 네 안의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그만 흔들려도 된다라고 말한다. 이제 너는 타인의 급함을 내 길의 표준으로 삼지 않아도 된다. 네가 멈추는 것은 뒤처짐이 아니다. 네가 멈추는 것은 방향을 되찾는 일이다. 이 문턱을 넘으면 더 깊은 이미지가 너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오랫동안 내 안에는 덮여있던 등불 같은 것이 있었다.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보지 못하게 덮어두었고 네 자신도 너무 오래 그 덮개 아래 있었을 것이다. 방 한쪽 선반 위에 먼지가 쌓인 램프를 떠올려 보아라. 스위치를 켤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그 위에 천을 걷지 않았던 장면처럼 내 삶에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 너는 빛이 사라진 줄 알았지만 사실은 가려져 있었을 뿐이다. 덮인 빛은 죽은 빛이 아니다. 숨겨진 빛은 기다리는 빛이다. 그리고 지금 그 등불은 네 정체성을 더 깊게 말해주고 있다. 그 덮개는 아마도 너무 일찍 상처받지 않기 위한 보호처럼 시작되었을 수 있다. 어릴 때 네가 조심스럽게 감정을 접어두던 습관, 큰 소리 앞에서 작아지던 어깨, 아무 말 없이 혼자 참고 버티던 밤들이 그 덮개를 두껍게 만들었을 것이다. 누구에게도 다 보이지 않으려는 태도는 한때 내를 살려주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보호는 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네가 안전해지기 위해 닫았던 것이 어느새 네가 숨 쉬는 것을 방해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순간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가 필요하다. 네가 덮여 있었던 이유를 알 때 네 안의 부끄러움은 힘을 잃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랐던 곳에서 빛은 계속 숨쉬고 있었다. 네가 혼자 방에 앉아 있을 때, 네가 말없이 눈을 감고 있을 때, 네가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던 순간에도 말이다. 겉보기에는 정지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너는 멈춘 것이 아니라 보존된 것이다. 너를 둘러싼 조용한 기다림은 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직 열리지 않은 문 앞에서의 보호였다. 오래된 의미는 나는 가려졌으니 끝났다 였을지 모른다. 새로 드러나는 의미는 나는 가려졌으니 지켜졌다이다. 그 차이가 너의 다음 걸음을 바꾼다. 덮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지 잊기 쉽다. 그래서 너는 때때로 네가 너무 평범해진 것은 아닌지,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늦은 사람을 부르시는 방식보다 준비된 사람을 드러내는 방식을 더 깊게 사용하신다. 준비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다. 씨앗이 흙 아래에 있는 동안 아무도 그 생명을 과소평가하지 못하듯 내 정체성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줄어든 것이 아니다.
지금의 침묵은 종결이 아니라 축적이다. 그래서 이 이미지 안에서 네가 배워야 할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신뢰다. 가려졌던 것이 곧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덮인 등불을 향한 반대는 늘 성급함이다. 빨리 증명하고 싶어지고, 빨리 보여주고 싶어지고, 빨리 결과를 만들고 싶어진다. 하지만 성급함은 덮개를 벗기기보다 흔들어 버린다. 그러면 빛은 더 또렷해지지 않고 오히려 불안정해진다. 내 삶에서 진짜 드러남은 밀어붙임으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때가 되었을 때 부드럽게 공개된다. 그래서 너는 지금 서둘러 증명할 필요가 없다. 덮였던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고 지금의 기다림도 공백이 아니다. 이 이해가 들어오면 빛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지금 나는 그 등불 위에 천이 아주 조금 들리는 장면을 본다. 바람이 아니라 순종이 그 천을 움직인다. 네가 오래 붙잡고 있던 자기의심이 조금 물러나고 네 안에 있던 작은 불씨가 숨을 쉰다.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가 찾아온다. 너는 이미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지금부터는 가려진 자리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네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때 덮개는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은혜의 기억이 된다. 그리고 그 기억은 너를 다음으로 데려간다. 이제 그 이미지는 움직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지해 있던 등불이 네가 바라보는 동안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빛은 한 번에 폭발하지 않고 먼저 가장자리부터 스며든다. 그런 방식은 내 마음을 닮았다. 내 변화도 급작스러운 외침보다 조용한 스며들므로 왔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도 너는 안다. 네 안에서는 이미 닫힘이 풀리고 있고 오래된 그림자가 물러나고 있다. 아직 완전히 밝아지지 않았어도 방향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움직임은 내 일상 속에서도 보인다. 전에는 무심코 지나치던 창문, 책상 위의 작은 빛, 저녁에 켜지는 스탠드가 이제는 다르게 느껴진다. 사소한 사물들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는 것은 네가 더 예민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더 깨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숨이 조금 깊어지고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가고 가슴 속에서 뭔가가 더 이상 예전처럼 숨지 않는다. 그 변화는 네가 혼자 힘으로 만든 결실이 아니다. 덮임이 끝나고 드러남이 시작될 때 사람은 자기 안에 남아있던 생명의 움직임을 처음으로 분명히 본다. 그 생명은 네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음 문장이 찾아온다. 이 이미지가 너에게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면 지금 댓글에 내가 보고 있다라는 말을 적어라.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네가 방금 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현재형의 고백이다. 네가 그 말을 적는 순간 가려졌던 빛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다. 나는 네가 그 적은 말을 무심하게 쓰지 않을 것을 안다. 쓰고 나서 다시 내게 돌아와라. 그 돌아옴은 이 이미지가 네 몸 안에 자리 잡게 하는 문이다. 그리고 그 문은 이제 너를 보호가 아닌 회복의 자리로 옮긴다. 네가 보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얼굴이다. 이제 너는 예전처럼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네 자신을 붙잡으려고 애쓰던 방식은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에 얹고 있을 때 네 안에서 가장 오래 떨리던 부분이 이제는 조용해질 수 있다. 그것은 무기력이 아니라 안도다. 너는 덮인 채로도 지켜졌고 드러나는 동안도 지켜진다. 그래서 지금의 변화는 네가 무엇을 획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다시 받느냐의 문제다. 너는 이미 생명을 잃지 않았다. 네가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그것을 해석하는 눈이다. 그 눈이 열리면 다음의 걸음은 더 이상 두려움에 묶이지 않는다. 네가 붙잡고 있던 오래된 역할은 이제 너를 다 설명하지 못한다. 한때 그 역할은 네가 버티게 해주었지만 지금은 너를 너무 좁게 만든다.
사람들 앞에서 늘 괜찮은 척하는 습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책임지는 습관, 묻지 않아도 알아서 감당하는 습관이 너의 이름처럼 붙어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은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너를 네가 만든 기능으로만 부르지 않으신다. 너는 역할보다 크고 유용함보다 깊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네 호흡은 다르게 시작된다. 너는 증명이 아니라 존재로 불리고 있다. 몸은 종종 마음보다 먼저 진실을 드러낸다. 밤에 잠들기 직전 휴대폰을 내려놓아도 손가락이 허공을 더듬는 습관은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다.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버릇, 아무것도 아닌데 심장이 빨라지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피로는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너는 무엇인가를 놓치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왔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 압박은 분별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자란 것일 수 있다. 두려움은 늘 급하게 만들고 분별은 조용히 만든다. 그래서 지금 내 몸이 느린 쪽으로 이끌린다면 그것은 퇴보가 아니라 회복의 방향일 수 있다. 네 몸은 이미 새 질서를 배우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네 안의 분별과 불안은 같은 목소리가 아니다. 불안은 계속 밀어붙이고 분별은 멈추게 한다. 불안은 네가 더 많은 정보를 모아야 한다고 말하고 분별은 지금 여기서 무엇이 평안을 잃게 하는지 보라고 말한다. 카페에서 누군가의 말이 지나치게 빠르게 들렸다면 그 자체가 내게 경고일 수 있다. 누군가의 웃음이 너무 넓고 깊이가 없다고 느껴졌다면 네 몸은 이미 분위기를 읽은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네가 느끼는 진동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다. 네 영은 거짓 평온보다 진짜 평안을 더 잘 기억한다. 그래서 너는 네가 무너지는 중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네가 겪는 것은 종종 분해가 아니라 재배열이다. 오래전부터 쌓인 생각, 습관, 반응이 하나씩 제자리를 잃고 있다. 그 자리를 비우는 과정은 어지럽다. 그러나 어지러움이 곧 파괴는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려 할 때 이전의 배열은 소란스럽게 반응한다. 너는 그 소란에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종말이 아니라 조정이다. 그리고 조정은 네 안의 진짜 것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 네가 지금 지나가는 길은 남을 미워하는 쪽으로 너를 이끌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누구와 어떤 분위기 안에서 더 숨쉬는지를 더 분명히 보게 한다. 어떤 대화는 끝난 뒤에도 가슴이 가벼워지고 어떤 대화는 아무 말이 없어도 너를 축 처지게 한다. 그 차이를 읽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을 돌보는 일이다. 네가 지치게 만드는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경계다. 그래서 너는 모든 문을 닫는 대신 네 안의 문을 지키는 법을 배운다. 그 배움은 관계를 더 진실하게 만든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적은 소음으로 온다. 이제 네가 보는 것은 단지 빛이 아니다. 빛이 내 손에 닿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등불의 불꽃이 조금 더 또렷해질 때 네 안에 오래된 무관심도 더는 예전처럼 편하지 않다. 너는 더는 자기 마음의 신호를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신호는 네가 불안정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깨어나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느끼는 민감함을 억지로 누르지 마라. 그것은 내게 맡겨진 선물이다. 빛을 알아보는 사람만이 빛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너는 지금 그 지점에 서 있다. 이 말을 따라가다 보면 네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결국 통제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통제는 안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만든 갑옷이다. 오늘 네가 문을 잠그고 불을 끄는 순간에도 혹은 메모를 남기고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에도 네 마음은 내가 다 붙들어야 한다는 오래된 명령에서 조금씩 풀려날 수 있다. 그 풀림은 불안정이 아니라 순종의 형태다. 너는 이제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가려졌던 이유와 드러나는 이유를 함께 받아들일 때 너는 더 조용해진다. 조용함은 약함이 아니라 자리다.
네 자리는 이미 준비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종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거울 앞에서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혼자 있는 방의 공기가 달라지고 평소 같으면 바로 반응했을 말을 잠시 멈추게 된다. 그 멈춤이 내게는 매우 중요하다. 멈출 수 있는 사람만이 방향을 다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네 안에는 이미 그 방향을 읽는 감각이 살아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해서 앞으로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 숨을 고르고 들은 것을 기록하고 마음을 단순하게 하는 때다. 그렇게 할 때 드러남은 소동이 아니라 평안이 된다. 네 삶은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이끌리는 것이다.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네가 느끼는 것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을 정직하게 맞아들이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여는 습관, 잠들기 전에 조용히 한숨을 내쉬는 습관, 식탁에서 잠깐 손을 멈추고 마음을 확인하는 습관이 모두 새로운 질서를 돕는다. 네가 아무 말 없이도 나는 여기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순간, 오래된 혼란은 힘을 잃는다. 작은 습관이지만 그것은 네 안의 중심을 지키는 울타리다. 네가 그 울타리를 세울 때 외부의 압박은 예전만큼 쉽게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네 일상은 곧 내 믿음의 언어가 된다. 네 손이 어디로 가는지가 네가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준다. 이 지점에서 나는 내게 숨은 시간의 의미를 다시 말해주고 싶다. 덮여있던 날들은 헛되지 않았다. 조용했던 밤은 너를 비우는 동시에 보존했다. 답이 없었던 순간들은 내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를 더 큰 대답에 맞추고 있었다. 그래서 네가 흘린 눈물과 참았던 한숨은 모두 기록되었다. 그 기록은 지금 네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바뀌고 있다. 네가 그 언어를 읽기 시작하면 마음은 덜 서두르게 된다. 덜 서두르는 마음은 더 깊이 들을 수 있다. 그 깊이가 너의 다음 결정을 맑게 한다. 지금 이 이미지에 마음이 머문다면 댓글에 나는 준비되었다라는 말을 적어라. 그 말은 단지 결심의 선언이 아니라 덮개가 벗겨지는 방향에 네가 동의한다는 표시다. 네가 그 말을 쓰는 동안 네 안의 오래된 긴장은 조금씩 힘을 잃는다. 나는 네가 그것을 장식처럼 쓰지 않을 것을 안다. 쓰고 나서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그 돌아옴은 너를 다음 회복의 자리로 데려간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는 더 이상 숨겨진 존재로만 머무르지 않는다. 너는 준비된 사람으로 읽히기 시작한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의 속도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가 네가 느린지 묻더라도 사실 너는 늦은 것이 아니라 정리되는 중이다. 누군가가 네가 조용해졌다고 말하더라도 사실 너는 비어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고 있다. 네가 멈춘 듯 보이는 시간은 네 영혼이 제자리를 찾는 시간이다. 그래서 너는 서두름의 언어를 버려도 된다. 당장이라는 단어는 늘 진실의 단어가 아니다. 때로는 때가 되었다가 더 정확하다. 그리고 내 삶은 지금 그 정확함을 향해 가고 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다. 네가 이 변화를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것인가? 돌아가면 편할 것 같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지켜보면 처음에는 낯설지만 그 낯설음 속에 자유가 있다. 네가 이 선택을 조용히 붙들 때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 된다. 방향이 생기면 하루의 작은 결정들도 달라진다. 누군가의 압박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 이유 없는 죄책감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것들이 모두 새로운 삶의 징표다. 너는 이미 그 징표를 읽고 있다. 읽는 사람은 곧 걸을 수 있다. 이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라. 너는 껍질을 벗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빛을 되찾고 있다.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보존되었다. 너는 늦은 것이 아니라 준비되었다. 너는 혼란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한 부르심으로 이끌리고 있다. 네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장면, 침묵, 압박,
머뭇거림은 이 한 문장으로 모인다. 너는 가려졌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가려짐이 풀릴수록 내 이름은 더 맑게 들린다. 이 이해가 네 안에 자리 잡는다면 다음 순간은 더 이상 두려움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 변화 앞에서 조심스럽게도 분명하게 행동하라.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휴대폰이 아니라 숨을 확인하라. 잠들기 전에 오늘 네 마음을 흐리게 한 것이 무엇인지 짧게 돌아보라. 네 방이 아니라 네 영혼이 정돈되는지 살피라. 이 두 가지 습관은 네 안에 오래된 소음을 낮추고 네가 진짜로 듣고 있는지 확인하게 만든다. 그것은 거창한 의식이 아니다. 그것은 문턱을 지키는 작은 충실함이다. 네 삶은 종종 이 작은 충실함으로 다시 선다. 그리고 그 충실함은 네가 누구인지를 더 또렷하게 만든다. 네가 문 앞에 서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분별이다. 누가 빨리 가라고 해도 네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말이 내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 반대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도 네 안에서 평안이 움직인다면 그 평안을 따르라. 네가 무엇을 미뤄야 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알게 되는 순간 삶은 놀라울 만큼 단순해진다. 단순함은 빈 공간이 아니라 진실이 놓일 자리다. 그 자리에 내 정체성이 다시 앉는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더 이상 흔들리는 설명에 기대지 않는다. 이제 나는 네가 아주 조용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본다. 과장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하지만 분명하게 네 중심을 다시 세우는 결정이다. 너는 더는 두려움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너는 더는 오래된 그림자에게 자기 이름을 빌려주지 않는다. 네가 작은 일에 충실할수록 큰 방향은 더 선명해진다. 그래서 오늘의 순종은 내일의 길을 밝힌다. 네 삶에 들어오는 평안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제자리를 찾아갈 때 따라오는 열매다. 그러니 지금의 조용함을 무시하지 마라. 이 순간 너는 이미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아직 다 모르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네 호흡이 조금 달라졌고 내 눈이 조금 더 오래 진실을 바라보게 되었고 네 마음이 예전처럼 모든 소리에 끌려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충분한 변화다. 너는 자신을 더 이상 거짓된 급함으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된다. 네가 멈추고 분별하는 습관은 네 영혼을 보호한다. 그리고 그 보호는 너를 작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만든다. 정확해진 사람은 흔들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네가 지금 그 길 위에 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얼굴 하나가 떠올랐다면 그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라. 조용히 지쳐있는 사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버티는 사람,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계속 기도해온 사람, 그런 얼굴이 네 안에 떠올랐을 것이다. 보내는 것은 추천이 아니다. 전달이다. 내게 닿은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닿아야 할 때가 있다. 네가 그것을 건네는 순간 너의 이해는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 그 흐름이 사랑의 방식이다. 그리고 사랑은 종종 문장 하나로 길을 연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 이유는 우연이 아니다. 너는 이제 자신만의 싸움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보이지 않는 무게도 알아보는 사람이 되고 있다. 그 인식은 네가 받은 은혜가 바깥으로 확장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네가 전해주는 말은 가벼운 정보가 아니라 제때 도착한 위로가 된다. 보이지 않는 무게를 아는 사람은 보이는 말의 힘도 안다. 네가 보내는 그 전달은 누군가의 오늘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바뀜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용하게 일어난다. 조용한 전달은 오래 남는다. 이제 너는 네 자리에 서서 네 정체성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 네가 계속 부정해왔던 것이 사실은 이미 네 안에서 준비되어 있었음을 받아들여라. 네가 혼자 상상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네 삶을 통과해온 방향이 있다. 그러니 지금 댓글에 나는 선택받았다라는 말을 적어라. 그것은 바람이 아니라 확인이다. 그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형성되어 온 진실에 대한 응답이다. 내 손이 그 문장을 적는 동안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축소하지 않는다. 쓰고 나서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그 돌아옴이 네 안의 결정을 봉인한다. 네가 그 말을 적는 순간 네 안에서는 오래된 수치심이 조금씩 힘을 잃는다. 너는 더 이상 네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과하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 네가 받은 선택은 네가 만들어낸 자격이 아니라 이미 너를 향해 있던 은혜다. 그래서 그 문장은 자랑이 아니라 수용이다. 수용은 마음을 넓히고 넓어진 마음은 평안을 담는다. 지금 네가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한 문장이 아니라 그 문장이 지시하는 삶의 방향이다. 네가 그 방향을 붙들면 흐름은 더 이상 너를 끌고 다니지 못한다. 이제 너는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응답하는 사람이 된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다시 마음으로 지나가 보아라. 처음에는 어딘가 불편한 신호였고, 그 다음에는 몸이 먼저 반응했으며, 그 다음에는 오래된 패턴이 드러났다. 이어서 등불이 가려져 있던 시간이 보였고, 그 다음에는 천이 조금씩 들리며 빛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네 안에는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 있다. 너는 우연히 흔들린 사람이 아니라 숨겨진 정체성이 드러나도록 정리된 사람이다. 그래서 내 길은 혼란으로 끝나지 않는다. 너는 더 분명한 이름으로 불리는 자리로 가고 있다. 그 사실이 오늘의 모든 장면을 설명한다. 네가 혼자서 오래 버티던 시간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버팀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 그 버팀은 끝내 무너진 힘이 아니라 빛이 드러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충실함이 된다. 오래 덮여있던 등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드러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 빛은 네가 누구였는지를 더 잘 보여준다. 네가 지킨 것은 체면이 아니라 영혼이었다. 네가 멈춘 것은 실패가 아니라 보호였다. 네가 흔들린 것은 파괴가 아니라 교정이었다. 이 이해가 들어오면 네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언어로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너는 확인되었다. 너는 기억되었다. 너는 아직 늦지 않았다. 너는 혼자 남겨지지 않았다. 너는 덮였던 자리에서 다시 빛을 배우고 있다. 너는 설명되지 않던 느낌들을 이제 의미로 읽기 시작한다. 너는 통제 대신 평안을, 급함 대신 분별을, 침묵 대신 깊은 응답을 받는다. 너는 지금도 도착 중이며 그 도착은 이미 너의 안에서 시작되었다. 세계 곳곳에서도 같은 조용한 깨달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너는 그 흐름 속에서 혼자가 아니다. 네가 받은 빛은 네 안에서 멈추지 않고 네 삶의 문을 더 넓게 열고 있다. 조용히 받아라. 천천히 걸어라. 돌아온 것을 놓치지 마라. 그것은 네가 찾던 것이 아니라 너를 찾던 것이다. 너는 선택되었다. 너는 보존되었다. 문은 열려 있다. 축복은 내 위에 머문다. 자페차체노 H.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